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대사인데 이것도 중학교 때 사실 교과과정에는 없었지만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은 다 기억하고 있지.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꼴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럼 일단 양변을 a로 나누자. 이렇게 식이 변형되지. 그 다음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 식은 a 두근이 알파 베타라면 최고창을 1로 맞췄으니까 x-알파 x-베타 이꼴 0으로 인수분해 됐기 때문에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온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 식을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이 식과 이 식은 뭐야? 근이 같으니까 x제곱합의 개수를 맞췄기 때문에 두 식은 일치하는 식이지.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오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다는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 등식이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말 속에 의미가 사실은 다 있어. 알겠어?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한다면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두근의 합은 그럼 어떻게 되지? A 자리에 2가 있고 B 자리에 3이 있고 C 자리에 4가 있으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4.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되지? 2분의 4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제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야. 자, 요거 마이너스 a분의 b지, a분의 c지. 자, 이건 두근의 차의 절대값을 구하라 했는데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해서 제곱을 먼저 구하자.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과 같지? 그럼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바로 뭐냐? a제곱분의 b제곱이잖아? 자, 4의 알파 베타는 a분의 c야. 자, 요거를 통분해서 a제곱으로 통분해서 바로 b제곱 마이너스 4의 c라는 공식이 나오지. 맞니?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뭐다?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뭐가 되니?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지.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이시고 얘는 뭐가 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로 정리가 되면 알 수 있지. 얘는 짝수 공식 이런 거 없다. 지금 유도 과정을 보면 짝수 공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요렇게 외워놓도록 해라. 알겠지? 응? 그냥 두근의 차의 절대값이야. 알았어? 외워도 되고 이 유도 과정으로 풀어도 돼. 본인의 옵션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2번 두수 알파 베타를 두근을 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했잖아. 그럼 어떻게 주면 돼?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될 것이고 최고창을 모르니까 1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a를 붙여줘야 돼. 단 a는 0이 아니지. 자, 요거를 좀 더 정리해서 교과서용으로 만들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은 0이 바로 두 근만 알아도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듯이 근을 알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에 두근을 하는 x제곱의 계수 2인 2차 방정식 구하라 했는데 옛날에는 이중근호를 먼저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냥 이거는 뭐 그냥 해보자. 이중근호는 나중에 배울 거야. 이중근호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요건 이중근호 푸는 건 안 하고 두근의 합 x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걸로 넘어간다. 두근의 꼭 이렇게 섞는 걸로 넘어간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의 응용편을 한번 볼까? 예제 1번.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3이래. 그럼 부호가 같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하나를 알파로 두면 하나는 베타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절대값의 비가 1대3이지. 근데 두근의 곱이 얼마야 여기서? 두근의 곱이? 계수.
근각계수 관계. A 자리에 1, B 자리에 A가 있고 C 자리에 12가 있으니까 그지? 두근의 곱이 바로 뭐니? A분의 C니까 12잖아. 그지? 그럼 두근의 곱이 10이라는 말은 두근의 부호가 같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상수 12가 바로 힌트야. 상수 12를 보고 두근이 부호가 같다고 해서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어. 알겠니?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지. 공식대로라면 두근의 곱은 뭐야? 3알파 제곱은 10이지. 따라서 정리하자면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2잖아. 그지? 맞아? 그렇다면 A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4알파는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4알파지. 따라서 거기에 맞는 A는 뭐야? 8 또는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8 또는 플러스 8이 나오면 할 수 있지. 요거 넣어주고 요거 넣어주고. 알겠지? 두근의 차가 1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한 근을 알파로 두잖아? 그럼 배탈하지 말고 나머지 한 건은 이렇게 두면 돼. 문자가 작을수록 방정식 풀기 쉬우니까. 그럼 A 어떻게 구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10이야. 그러면 밑에 거를 먼저 풀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이지. 자, 요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지? 그럼 알파가 못 또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4 또는 알파는 3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주면 돼? 요 식에다 넣어주면 되지. 2알파 더하기 1이 마이너스 A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4인 경우 A 구하시고 알파가 3인 경우 A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각자 구하고 넘어갑시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정수해를 갖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랬지. 맞아? 그러면 얘는 정수해를 갖는데 근데 얘는 힌트가 요게 두근의 합자리가 힌트야. 두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야. 근데 두근이 정수래. 두근이 정수인데 더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두근이 뭐야? 한 개 차이가 나는데 하나가 1이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걸 주는 거지. 그지? 왜? 정수라는 말이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n은 두근의 곱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n을 찾아주면 돼? 한 근이 1이면 한 근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한 근이 2면 한 근이 마이너스 3이었겠지. 한 근이 3이면 한 근이 마이너스 4였겠지. 그지? 한 근이 4이면 한 근이 마이너스 5였겠지. 맞니? 자, 한 근이 5이면 한 근은 마이너스 6. 한 근이 6이면 한 근은 마이너스 7. 한 근이 7이면 한 근은 마이너스 8. 한 근이 8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9. 한 근이 9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0. 한 근이 10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0이라. 계속 할 수 없지. 그래서 조건을 준 거야. 100이하라고. 그럼 이거 안 되지. 110이니까. 제껴. n이 몇 개 나와? 이렇게 두면 개수가 몇 개인지를 딱 알 수 있지. 9개잖아. 그지? 그래서 모두 9개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근의 공식을 잘못 착각해서 적용해서 풀었더니 두근이 마이너스 6과 1이 됐대. 옳은 근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못 구한 두근을 그냥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게 아마 제일 마음에 와닿을 거야, 지금은. 얘가 마이너스 6이었겠지. 잘못 적어서 구한. 얘가 뭐야? 얘가 1이었겠지. 그지? 그럼 요 두 식에서 두근을 먼저 더해보자. 더해보면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야. 그지? 그러면 2는 약분시키고 정리해주면 b는 5a라는 식이 나와. 그 다음 두 개를 또 곱해봐. 곱하면 뭐야? 분모끼리 곱하면 4a 제곱분의 분자는 합적 공식이지. b제곱 마이너스 루트를 벗겨주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뭐야? 4a 제곱분의 ac. a가 약분되면 4a분의 c지. 얘가 두근의 곱 마이너스 6과 1의 곱이 마이너스 6이었겠지.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4이라 해서 a와 b의 관계가 나오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원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ax제곱
b가 뭐야? 플러스 5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 이꼴 0이지. 여기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은 a가 0이 아니까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4는 0. 3, 8이 24니까 뭐야?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뭐다? 마이너스 8 또는 x는 3 하고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니? 요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 자, 공통근이란 것은 뭐다?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의 공통인 해야. 쉽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는 이 방정식의 근은 1하고 2잖아. 얘는 뭐야? 1하고 마이너스 2잖아. 요 1을 공통근이라는 거야. 알겠어? 자, 공통해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시를 한번 풀어보자. 시험에 좀 한 번씩 잘 나오지. 자, 오직 하나의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A와 알파를 구하라 했는데 오직 하나가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요거. 그러면 근은 뭐야? A를 몰라서 공통근 못 구해. 그럼 뭐야? 공통근을 못 구하는데 A를 구하래. 공통근 가진대. 그럼 뭐부터 스텝 바이 스텝 해줘야 돼? 근은 알파인데 근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지. 둘 다 각자 대입했어. 그러면 뭐야? 우리가 둘 다 성립하는 A와 알파를 찾아주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에서 연립을 하는데 딱 보니까 A제곱 없애는 게 좀 보기 좋을 것 같아. 그지? 응? 2차식을 없애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알파 한 끼를 묶어주면 2-A 알파 플러스 A-2는 0이야. 근데 요 식이 뭐야 지금? 좀 공통인수지. 마이너스 묶어내주면 어떻게? A-2로 묶어내주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야. 따라서 곱해서 0이 된다는 말은 A가 2거나 또는 알파가 1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을 때는 알파가 바로 나와서 좀 안 틀 것 같지만 따져줘야 돼. 만약에 A가 2면 A에다가 본식에 대입해주면 원래 식이 앞에 식은 A에다 2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식도 어떻게 돼? 두 식이 완전 똑같아지지. 그러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아니야. 두 개의 공통근이 나오잖아. 근이 있으면. 그지? 물론 허근이겠지만. 그러면 두 개의 공통근이 나오니까 오직 하나란 말에 이거는 어떻게 돼? 모순이야. 그래서 뭐도 시험에 잘 나오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게 할 수 없는 A값 구하라. 그럼 A는 2인 거야. 이것도 시험 잘 나와. 알겠어? 따라서 A가 2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일단 공통근만 대입해서 구하기 때문에 이 조건 오직 하나라는 말을 만족하는지 꼭 따져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곱해서 0이 되는 알파 공통근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A 찾아? 위에 식 아무데나. 알파가 찾으니까 알파 대입하면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알파에다 1 넣어줬더니 그런 A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겠지. 답은 마이너스 2야. 자, 요거 한번 종료하고 괜찮은 문제니까 한번 더 체크해서 보기 바란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근과 계수 관계의 응용 문제인데, 자, 요건 다음 시간에 하자.